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최초로 등록됐지만 임상시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다음은 코로나19 국내 임상시험 관련 소식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제 13건, 백신 2건 등 총 1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음은 독감 무료 접종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유행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생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봤던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김선진 플랫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보면 그 세포 단계라든지 뭐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정작 임상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험관 내 조건과 생체 내의 조건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또한 생체 내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임상 상황을 반영한 유효하고 적절한 동물 실험 모델이 선택돼서 사용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예. 그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공은 저희들이 실험실이나 전임상 단계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임상 시험에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수준이 높은 중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연계해주기 위해서 중개 연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중개 연구 생소한 단어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중개 연구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네. 중개 연구는 이렇다라고 정의하기가 힘들고 중개 연구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학의 원리나 기전을 규명하고 연구하는 기초과학 또는 예. 순수과학에서 도출된 결과와 그것을 가져와서 실용화, 상용화하는 응용과학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메꿔주는 작업을 중개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부연을 하면 그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에서 규명된 기전이나 물질도 네. 그 사용 방법, 즉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찾아내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사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개 연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과 어떤 상용화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중개의학이다. 뭐 중개의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플랫바이오는 그 동소 이식 모델을 중개과학의 한 해법으로 네.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 동소 이식 모델이란 무엇이며 이 모델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체 내에서 그 암이 발생하고 자라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예. 암세포는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환경에 있는 정상세포와 생물학적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 그 동서이식 모델이라는 것은 그 임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네. 이소 이식 모델이라 함은 주로 동물의 피부 밑에 피하에 암세포를 이식해서 그 기전을 연구하거나 예. 물질의 효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임상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생물학적 선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장암 세포는 대장에서 발생하고 자라고 간이나 뼈로 전이가 되는데 네. 만일 대장암 세포를 피부 밑에 이식을 해서 그 기전을 연구하고 효능을 검증한다면 그것이 임상에서 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소, 즉 다른 부위에 네네.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에 반해서 동서이식 모델은 실제 인체에서 암이 발생하고 전이되는 장기와 동일한 예. 실험 동물의 장기에 암을 이식하거나 전이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연히 더 높은 분석력이 있고 높은 예측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가 좀 더 그렇겠네요. 높아지겠군요. 그 동소 이식 모델이라는 거는 실제 그 병이 발병한 인체 환경이랑 가장 유사한 그렇죠.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이 동소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바이오 업체하고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뭐 대표적인 좀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된 그 녹십자 셀과의 협업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고용종양에 대한 카티 치료제 개발인데요. 특히 그 물질은 저희와 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소 이식 모델에서 임상 진입을 결정하는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동서 이식 모델을 이용해서 이 분야의
경력이 짧지 않은 저도 흥분할 만큼 좋고 아주 놀랄 만한 데이터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합성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비시캠이라는 회사와 함께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와 전략적 협업을 갖고 있는 투비바이오의 세포 면역 치료제가 임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동수 모델을 이용하면은 어떤 기존의 좀 실패에 가까웠던 임상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그 렘데시비르 사례도 그렇지만 이 신약 재창출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30% 이상 정도의 신약 개발이 이런 신약 재창출로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 신약 재창출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재창출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재창출, 즉 리포지셔닝은 예. 임상 일상에서 예측하지 않은 독성을 경험하거나 혹은 일상이나 이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효능을 관찰될 때 예. 일상 이상의 완료 시점 혹은 그 전이라도 역중계 연구를 이용해서 리포지셔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최근 그 국내 신약 기술 수출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그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대형 임상 실패 사례들도 있어서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국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는 실험실이나 전임상 단계 혹은 아주 초기 임상 단계에서 가능한 한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임상 상황이 반영된 유효하고 적절한 동물 실험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임상에서 재현되는 확률이 높지 않고 특히 기술 수출을 해가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질의 개발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네. 그것이 임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주저없이 반환함으로써 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술 수출된 물질의 반환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신 중개 연구나 혹은 동서이식 분야 이런 것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이나 인력 육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미국의 MD 앤더슨에 약 19년을 근무했는데 예. 그중에 제 임무 중에 교수로서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 미국 암센터가 스폰서하는 펀딩을 해주는 연구자 육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네. 즉 동서이식 모델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서이식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표 선수들 예. 소위 중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과학자를 권위자들이요. 육성하는 예.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아까 기술 수출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드려볼게요. 이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대박이 터졌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미국 내 기술 수출권에 비하면 좀 금액이 절대로 좀 작다. 예.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총액이라 하면 계약금을 예. 포함해서 여러 단계의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것, 심지어는 승인을 받고 이 물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픽세일에 도달했을 때 로열티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보도되고 홍보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몇 건의 기술 반환권을 예. 봤을 때 실제로 지급된 액수는 상당히 적은 것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수출하는 물질에 대한 초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면 계약 조건은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아주 소액의 계약금이 지불이 되고 각 마일스톤이 검증되는 예. 즉 신뢰도가 쌓이는 만큼 계약이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예. 결국엔 물질에 대한 데이터의 완성도 그리고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일 필요합니다. 예,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소의식 분야가 앞으로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플랫바이오를 창업한 지 2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앞으로의 또 신약 개발 현황 진행 중이신 게 있는지 네. 궁금하고요. 또 향후 계획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예. 여느 다른 바이오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 고유 물질을 항암제 치료 후보 물질로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바이오 회사와의 차이점은 저희는 협업, 소위 동료 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바이오 회사와의 공동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약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실용화,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물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감스럽지만 이미 임상에 진입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소위 실패로 예. 규정지어진 물질들의 심폐소생술이죠. 부활 프로그램, 리포지셔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출이군요. 네, 그래서 현재 4가지 정도의 표적 치료제 그리고 2가지 정도의 면역 치료제가 개발 라인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표적 발굴 플랫폼을 예. 이용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매년 적어도 1-2개의 후보 물질을 전임상이나 임상에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신약 개발은 그 의료 산업의 꽃이자 또 의료 산업인들의 꿈이잖아요. 네. 오늘 설명해주신 동소이식 기술로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면 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날도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진 플랫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